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약간 반등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XRP ETF도 이제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펀비가 양전되면서 반등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론에 앞서서 저번 달 말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됐던 XRP 라스베가스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매년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XRP 커뮤니티 행사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XRP 커뮤니티 행사 중 하나입니다. XRP 서울만큼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에는 굉장히 특별한 XRP 라스베가스였어요. 한 2년 전에 라스베가스를 가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배너들을 통해서 자사의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홍보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올해 이제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니까 라스베가스를 점령하다시피 이 XRP 로고와 이 리플의 솔루션들을 배너에다가 내걸었더라고요. 전면이 다 스크린이다 보니까 홍보 활동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XRP 로고가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호텔 중에 또 하나인 이제 베네시안 옆에 있는 이제 또 대형 스크린에도 XRP 로고가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리아 시티센터의 맞은편에 있는 빌보드에도 로고가 걸려있고요. 정말 라스베가스를 점령하다시피 로고들이 많이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XRP 라스베가스에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제 연사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리플 비즈니스의 모든 길은 이제 북극성인 XRP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XRP라는 자산이 여전히 리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전략적 중심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라스베가스에서는요, 비트코인 2026도 같이 열렸습니다. 거의 이제 동시간대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굉장히 좀 미묘합니다. 왜냐면은 이 XRP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2026 행사랑 거의 이제 정확히 겹치는 시점이랑 이제 장소도 거의 비슷한 곳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리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도를 했고, 행사 당일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스피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반구 형태의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런 로고들 아니면 배너들을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한 270도 되는 그런 상영관이 존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2024년에 이제 비트코인 로고가 이 라스베가스 스피어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거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 이제 XRP 라스베가스에서도 이 XRP 로고를 이제 스피어에 좀 노출시키려고 연락을 해봤는데, 담당자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면은 노출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절의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스피어가 얼만큼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각이 없는지 이런 것들 조금 비꼬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한 게 이제 좀 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 2026 행사장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XRP 로고가 이 라스베가스 도시를 점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영상도 이제 X에서 굉장히 바이럴 되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XRP 라스베가스를 한번 X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2026이랑 이제 XRP 라스베가스 참여자 수도 좀 굉장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앙 상단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2026에 이제 참여를 한 사람이 XRP 라스베가스랑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라면서, 이제 거의 텅 비어 있는 그런 행사장과 이제 XRP 라스베가스의 꽉 찬 모습, 이 두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이 비트코인과 XRP 어느 그 커뮤니티 파워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럴이 되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XRP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특히나 이제 리플이 공격적으로 이 XRP 로고들을 이제 라스베가스 도시 전역에 내걸면서 이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리플이라는 주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번 달 4월 15일 경에 이제 발표된 교보생명과의 전략 파트너십이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리플에서는 이제 아태 지역 총괄이신 피오나 머레이라는 분이 오셔서 직접 이 파트너십을 주도를 하셨는데요. 이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국채 거래의 실시간화, 기존에 이 국채 거래를 하려면은 이틀 이상 소요가 됐던 그런 정산 주기를 리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XRP 레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이제 원자적 결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원자적 결제로 전환을 해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본 효율성이 뭐냐? 결국에는 거래랑 정산이
거의 동시에 체결되는 이제 온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래 이제 수작업 중심의 파편화된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그런 이제 자본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은행 영업 시간에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은 영업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거의 365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서 어떤 금융 시장의 가용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이 파트너십의 골자였습니다. 교보생명과만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건 아니고요. 이제 K뱅크와도 이제 전략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는데 메이저 은행들과는 다르게 좀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리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해외 송금이나 디지털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한다. POC를 이제 착수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기존의 이제 중개은행을 거치던 이제 복잡한 과정의 어떤 송금을 리플의 온체인 인프라, 이제 XRP 레저죠. XRP 레저로 대체를 해서 이 송금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수료도 절감하겠다라는 게 이제 파트너십의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나 태국 등과 같은 어떤 주요 외환 허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죠.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온체인 송금 모델의 안정성을 또 검증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사스 기반의 이 페리세이드 월렛 같은 경우는 리플이 또 이제 인수한 기업인데요. 이 리플이 이제 제도권 수준의 디지털 월렛 솔루션, 이 펠리세이드를 통해서 강력한 보안성과 컴플라이언스, 규제 적합성을 확보를 해서 이 글로벌 자산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것도 이제 이 파트너십 내용에 담겼습니다.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24시간, 365일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국경 간 결제 환경 구축을 해서 국내외 고객에게 어떤 차별화된 그런 금융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 파트너십에 담긴 내용입니다. 결국 말씀드리지만은 파트너십 뉴스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과연 이 XRP 그리고 이 XRP 레저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죽은 파트너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리플이 이런 우리나라 교보생명이나 이 K뱅크와 같은 금융기관들과 어떤 활동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RLUSD랑 XRP, 그 다음에 XRP 레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이 RLUSD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XRP를 직접 다루기에는 거부감이 좀 있는 반면에 RLUSD는 가격이 패깅된 코인이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성이 없고 그다음에 RLUSD는 철저하게 규제 준수 형태로 이제 발행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대규모 채권 대금을 실시간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이 RLU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레저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코인으로서 이제 가스피로 이제 기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RLUSD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RLUSD와 XRP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온체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XRP 레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RLUSD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으로 국채 정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교보생명과의 파트너십 내용이었는데 이 가치가 고정된 RLUSD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서 국채를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이나 뭐 자산 인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체결을 해서 기존의 2일 이상 소요되던 그런 정산 주기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이제 단축을 하고 이제 결제 리스크를 제거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레저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모든 트랜잭션 수수료랑 유동성 브릿지로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온체인상의 이 국채 거래 기록이랑 자산 이동 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 수수료를 이제 XRP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토큰화된 자산들, RWA 토큰을 포함해서 뭐 RLUSD 모든 XRP 레저 기반의 그런 토큰들 이제 외화로 교환을 할 때 이 유동성을 연결하는 이 브릿지 자산으로 XRP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이 XRP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XRP 레저를 많이 쓰면 쓸수록 XRP가 이 트랜잭션 수수료로 계속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XRP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 XRP 가치, 그다음에 XRP의 이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이제 리플 트레저리입니다. 과거에 리플이 이제 G 트레저리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솔루션인데요. 이 리플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리플이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13,000개 이상의 은행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페이퍼에 따르면은 이제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등록된 글로벌 은행 중에 거의 한 60%가 어떤 형태로든 이 리플, 그다음에 이 리플 트레저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리플 트레저리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과연 리플, 그다음에 XRP가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거에는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를 할 것이다,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런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만은, 지금 이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스위프트와 리플은 이제 솔루션 통합으로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스위프트와 리플의 솔루션을 모두 쓰겠다라는 금융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스페인 대형 금융그룹인 이제 BBVA라든지 뭐 BNP 파리바, 그다음에 시티와 같은 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스위프트의 이 블록체인 기반 원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리플의 이 커스터디 솔루션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개를 다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리하느냐보다는 둘 간의 경계가 이제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 얼마나 더 금융기관에 더 효율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내러티브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스위프트는 이 결제의 미래가 단일 네트워크 지배가 아니라 이 상호 운용성에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리플 트레저리가 스위프트를 이제 전략적 파트너로 통합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이 결정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융기관들이 스위프트와 이 리플의 솔루션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솔루션들이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고 국제 송금에 있어서 그런 효율성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현 시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이 금융기관들이 결국에는 XRP 레저 그리고 XRP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나는 수요를 통해서 XRP 가치가 증대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뉴스들을 그냥 단편적인 뉴스로만 이제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 뉴스를 통해서 과연 XRP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게 이 채널의 목적이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